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자, 일단 뭐 한번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예. 오랜만이다. 네. 예. 그동안 바빴다. 뭐 우리가 뭐 이러이러 일을 했다. 그래서 이해해달라. 예. 네. 뭐 그래서 뭐 방송 준비했다. 익숙하시죠? 클리셰죠? 나 네. 방금 예.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예, 예. 최근 이런 멘트가 그렇네. 너무 반복되는 기시가 흐름이 맞습니다.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맞네요. 네, 네. 예. 그렇지만 바빴습니다. 아, 그렇죠. 예, 바빴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저희 이제 창간기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예. 창간기념 기획이 이게 그렇죠. 하찮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뭐 발언이 계속 반복된다 해서 문제라고 네. 지적은 했지만 네네. 인정은 하죠.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창간기념 기획 예.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인데 예. 이번 기획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보통 보면은 전형적인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딱 해당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예.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일단 저 사무기가 네. 이게 또 정리 요정 어떤 계획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발화점 네. 발화점은 네. 1호기의 무모한 오지랖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발화점 있겠습니다. 오지랖요. 예, 네. 뭔 소리입니까 그게? 사실 네. 이제 뉴미디어부가 네. 워낙 이것저것 음. 많이 뭐 물론 이제 믿음이 가니까 시키겠지만 하는 부서라서 네. 예. 웬만해서는 이제 신문지면 기획이나 이런 거는 잘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물론 맡아도 네. 됩니다. 예, 맡아도 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안 맞죠. 예. 다른 기획을 많이 하죠. 예. 예. 그렇죠. 그 사실 데스크 회의하는 데가 저희 책상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네, 네. 예, 뭐 일을 하다 보면 다 듣게 되는데 음. 느닷없이 일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갑자기 데스크 회의에서 네. 이런 게 어떠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예. 뭐 진짜 아이디어만 내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 제가 그때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담배를 피러 갔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나버렸죠. 네. 며칠 전 이제 술을 한 잔 했는데 네. 갑자기 우리가 하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오지랖군요. 우리가 할 레도 아니고 그냥 뭐 다 정해진 수순에서 예, 좀 그랬습니다. 네, 뭐 술이 돼가지고 뭐 최하석 화이팅 뭐 허벅지를 탁탁 치면서 또 저 호탕한 웃음으로 어떻게든 뭐 포장해가지고 말하려면 웃고 말하려면 웃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기 독이 든 성배를 마셨네. 이번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맞고요. 네. 자 부서원들 믿고 너무 설쳤습니다. 맞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예. 뭐 그런 식으로 뭉개고 이렇게 네. 넘어갈 게 아니고 선 선배 1호기가 바로 이렇게 사과하는 건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알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목소리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쯤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 우리가 배로 당하죠. 예. 이제 좋게 마무리. 다른 거 더 물어오기 전에 빨리 그냥 마무리 좋게 이제 가야지. 정리합시다. 하여튼 뭐 이번 계획이 네. 뭐 아주 마음에 들었다라고 네네. 이렇게 예. 마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뭐 생각은 했습니다. 아유 동의는 충분히 합니다. 저도 예. 사실은 혹했는데 뭐 또 예 그렇죠. 자 이번 기획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언론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이 저마다 해보겠다 덤벼는 들어요. 네. 덤벼는 드는데 제대로 못하나 내놓지 못하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우리 맞죠? 예, 우리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인데 네. 예. 질문은 저희가 딱 하나입니다. 저희도 네, 이 질문도 술 먹다가 정해지긴 했는데 술 깨고 나서도 네. 곱씹어 보면 볼수록 참 질문을 잘 만들었다, 설정을 잘했다. 질문은 뭐냐면 당신 삶은 시속 몇 킬로미터입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만 가지고요. 네. 네. 예. 당신 삶은 시속 몇 킬로입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사실 질문부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답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가 우리가 좀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그 선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것 같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다면은 지금보다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생각보다 꽤 좋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뭐 분들 중에 20대 경남에 사는 20대가 그렇죠. 있다면은 설문 참여를 해주시고 본인이 20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분명 20대 한 명쯤은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대가 있다면 주변 20대에게 이 설문 참여를 권해 주십시오. 이게 뭐 긴 설문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 하나입니다. 네. 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시속 몇 킬로미터냐고 대답을 한 까닭을 묻지만 그냥 같은 질문이죠. 네, 같은 질문이죠. 하나 1-1 질문이라서 네,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남 도민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안내 게시물을 그 맨 위에다 걸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링크 뭐 방송에도 일단 댓글로든 뭐 이렇게 설명으로든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는 느낌이 좀 뭐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기획을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시작이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고 영 안 좋을 때가 있고 결과가 또 좋을 때가 있고 결과는 예상외로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괜찮습니다. 그 좋은 이야기를 좀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획의 시작점은 1호기 말대로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네, 발화점이 문제라서 그렇지. 네. 자, 어쨌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기획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오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날 술 산 것도 아니면서. 자, 여러분께는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유명인과 이웃인 적이 있었습니까? 2호기. 보자. 옛날에 저기 씨름 선수 이망희 씨가 그 정도면 유명인인가요? 한동네 저희 우리 최고죠. 아버지가 하시는 당구장의 당구홀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동네 살았나요 그러면? 그 자기 형님이 그 위에 살았는데 그 형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죠. 그 정도면 이웃이죠. 이웃집 이만기. 소설 제목 같네. 1호기는요? 네, 저는 좀 생각해봤는데 딱히 기억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만약 대통령이면 전직 대통령이면 어떨까? 네. 제가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제 사는 집 그렇죠. 대부분 서울이죠. 맞습니다. 한 명 빼고. 그렇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 노 전 대통령이 김해 봉화마을에 사저를 정한 게 서울 이외 지역에 사저를 둔 첫 사례라고 이렇게 그때 막 많이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신다면 두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잖아요. 그 사저 조성 예정지인 양산시 하북면이 근데 이 문제로 요즘 조금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양산시 하북면의 이장단 뭐 이런 지역 단체 이름으로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 주장하는 펼침막이 이제 뭐 걸렸다. 오늘 아침에도 저기 종편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같으면은 이거 뭐 누구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말 분명히 합니다. 세상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그 사저 조성을 어느 날 좀 갑자기 딱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금 얘기한 대로 펼침막이 막 붙고 그러더라고요. 뭐 유난히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게 붙는 거 보니까 이게 막 선거 끝나고 나서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저 사실 그 배경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부를 사람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주말에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동네 한 바퀴 하는 4호기인데 평일에는 양사를 맡고 있는 이현희 기자가 있죠. 뭐가 부캐입니까? 좀 평일에는 스펙트럼이 좀 좁아지네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희 기자를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현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반대 펼침막이 걸리기 시작한 시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조금 느닷없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원래 지금 현재 양산 매곡마을에 있죠. 네.
그 덕계동 매국마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 양산으로 따지면은 청성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가지고 네. 이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다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매국마을은 동부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저가 들어오기로 한 평산마을은 서부 지역, 통도사 바로 옆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땅을 산 지가 지금 작년 6월달, 지난해 네. 6월달 정도였는데요. 네. 알려진 게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네. 갑자기 이제 지역 단체들이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마 공교롭게도 첫 보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네. 그 지난 8일날 네. 이달 8일에 그 경호처에서 평산마을 주민 대상으로 착공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네. 예, 그 보고회를 가지고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지역 단체들이 그 대통령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사저 건립 반대 쪽에서 내세우는 그 이유는 뭔지요? 제일 큰 이유는 소통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그 사저가 평산마을로 옮겨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저가 어떤 곳에 있는지 보러 마을로 찾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촬영 정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난, 예, 그 지금 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마을 안길이 그 자동차가 교행을 할 수 없는 서로 오갈 수 없는 정도로 좁은 길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길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마을 분들이 좀 많이 불편을 느끼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청와대나 이제 경호처 조직 담당하고 있는 그다음 양산시에 여러 번 이제 건의를 했는데 네. 소통이 안 됐다. 이게 제일 큰 명분이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게 그 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봉화마을이 고향이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실향민의 아들이죠. 네. 예. 예. 그래서 뭐 고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매국마을에서 이제 양산으로 다시 자리를 잡으신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연고도 없는데 이 마을에 오면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예의다. 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 목소리가 사저가 들어서는 평산마을 비롯해서 그 하북면 전체 주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일단 그 반대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은 네. 뭐 이장단 협의회를 포함해서 네. 새마을회 그리고 뭐 청년연합회 네. 이런 뭐 하북 지역의 주요 단체들의 이름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라이온스 클럽도 본 것 같은데 있나요? 예. 예. 네. 근데 문제가 네. 아시다시피 면단이라는 게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북에도 그 보면은 지금 평산마을이 있는 지산리에 네. 평산마을과 맞붙은 마을이 5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평산마을 포함해서. 네. 예. 근데 이제 지역 단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하북면 전체가 이 사저 때문에 어떤 변화라든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지역들이. 네. 예. 그리고 정작 지금 사저가 들어오는 평산마을은 이 반대 운동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예예. 하고 있고 오늘 그 또 평산마을에서 플랜카드 현수막을 내걸었더라고요. 네. 오늘요. 예. 예, 환영한다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평산마을에서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쭉 좀 경호처 직원들이 상주를 해 있으니 네. 지역 주민들과 이런 스킨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라든지 그런 네. 상황들에 대한 이해 이런 네.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이제 나머지 단체들인데 이제 나머지 단체들이 내세우는 게 이제 사저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평산마을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북면 전체의 문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참여를 했는데 근데 꼭 단체들은 또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회원들 전체 의견을 뭐 수렴했다라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이 참 그 사저가 들어오는 평산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이 아닌 네. 또 지역 단체들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네. 이게 과연 또 뭐
기사가 보도되고 난 다음에 각 언론 뭐 댓글이나 이런 그 SNS 쪽에는 왜 우리는 찬성하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지역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계속 댓글 배틀처럼 느낌이 계속 그렇죠. 지금 양산에 현수막 배틀이 붙었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강하게 이렇게 반대 뜻을 밝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그 찬성이든 반대든 이분법적으로 다 사람들이 생각이 같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는 앞에 내세운 명문처럼 네. 이 하북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그 조용한 시골 마을들인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일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네네. 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네. 내세운 명분처럼. 네. 네.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앞에 뭔가 보이진 않는다. 이걸 좀 빨리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일단 반대하자. 라는 부분도 분명히 일부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내려오니까 우리 무조건 찬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지지층도 계실 거고 대통령 내려오면 우리 마을에 뭔가 좀 발전되고 개발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텐데 그 우리 보통 다른 매체에서 보도할 때에는 좀 뭐랄까 약간 자극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나 의견이 좀 더 집중돼서 조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다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을 할 때 제일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아까 저희가 농담처럼 현수막 배틀, 댓글 배틀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래 돼 버리면은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 이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올렸더니 손가락만 보는 이상한 상황들이 자꾸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시기상 지금 이제 공사가 막 들어간 시기에 지역 단체들이 이렇게 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 그리고 평산마을만 지금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이나 단체들이 거기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대통령 사저는 양산 매곡 마을에 있죠. 평산 마을로 옮긴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일단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한 거는 경호상의 문제다라는 게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매곡마을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 골짜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곡마을이라고 하는데 주거지가 몰려 있는 매곡마을에서도 차로 한 10분 정도 외길 따라서 쭉 산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곳에 사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 하시고 이제 나오시면서 원래 부산 영도 쪽에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로 이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경호상의 문제, 그러니까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접근을 했을 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게 계곡 옆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축대라든지 이런 게 무너질 위험성도 있거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추정인데 청와대가 평산마을로 사저를 지난 6월 달쯤 앞에 계약을 해서 6월 달쯤 언론 보도가 됐는데 지난해 초에 매곡 마을이 있는 인근에 전원주택 개발 사업 신청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부산 경남 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이 일종의
문재인 타운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그 취임 초부터 많이 떠돌았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실제 그 도시개발 사업 한 전원주택을 30여 가구를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이 접수가 돼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네. 확인이 됐는데 그 제가 오늘 기사에도 보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매곡마을과 평산마을을 선택한 게 사실은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 네네. 전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성향상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오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평산마을 쪽으로 옮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평산마을은 제가 통도사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평산마을 인근은 개발할 여지가 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평산마을 인근이 다 대부분 통도사 땅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그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곳은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 네. 그리고 그 가지산 도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새로 들어와서 그 인근이 시끌벅적해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근데 기존의 이제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 대통령이 오지 마라고 한다고 지지자들이 안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또 사람들이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호기심 때문에 봉화마을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듯이.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서 말했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 보니까 이런 지금 분위기 와중에 지금 매곡마을에서는 네. 그 평산마을과는 반대로 이게 대통령을 환영한다. 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이런 펼침막이 걸렸다는데. 예, 화북에서 이제 단체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그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제 매곡마을에서는 돌아와 주세요. 예, 네. 예전처럼 우리랑 같이 농사짓고 살아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수막이 어제 막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어쨌든 뭐 생각해보면 펼침막 제작하는 업체는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뜻밖의 특수를. 네, 특수를 노리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매곡마을에 걸린 펼침막 같은 경우에 주민 뜻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나요? 뭐 아까랑 비슷한 질문인데 뭐 이 과정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펼침막 배틀 대결처럼 꼭 유치 양상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네. 순전히 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만 포함됐다라고는 조금 보기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분명.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고요. 네. 그건 양산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인근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남 전체 아니면 네. 전국적으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을 광적으로 또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화북에서도 일정 정도의 어떤 정치적 의도 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네. 매곡마을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조금 순수하지 못한 의도도 네. 감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참 또 이게 말하기가 번잡하지만 이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 그 도대체 대통령 사저가 뭐 저희 근처에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됩니까?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 사저가 다 논란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전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뭐 김대중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에 사실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발휘했잖아요. 실제로. 네, 그분들은 뭐 예를 들면 동교동계 뭐 상도동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사저라는 게 개인적인 공간이 돼 또 공적인 영역을 동시에 갖고 있는 좀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좀 비밀스러운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안가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일어나는 이런 공간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 처음으로 귀향을 했죠. 그러니까 전례가 없던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서울에 있던 일반 사저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커지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저에 대한 논란이 중앙 정치권부터 시작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농지법 위반이니 이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저를 둘러싼 정치 쟁점화 이런 것들이 물론 그 검증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예. 이 사저라는 그냥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겉핥기로도 많이 되는데 네. 과연 퇴임한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 사회에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사저가 어디 가고 그다음 그 땅이 어떤 땅이고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 위법행위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상당 부분 기소를 당한 사람도 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회가 퇴임 대통령이 역대 퇴임 대통령이 다들 좀 불행한 지금 뭐 감옥에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퇴임 대통령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논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지금 쏟아지는 이 사저 관련한 현수막 배틀을 생중계하듯이 나가는 것들, 그다음 예전에 농지법 위반을 두고 정확한 팩트보다는 주장을 서로 막 중계하는 이런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한 퇴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은 가로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뭐 정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뭐 한 번 더 여쭙자면 주민들 이해관계 따로 역시 이제 정치권 입김 문제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을 텐데 내년에 또 이제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이제 시비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그 목적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비거리가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세력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찬성 반대가 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만든 뭐 쉽게 말하면 야당이라든지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찬성 쪽에서도 대통령 사저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이 그 나무는 가만히 있지만 바람이 와서 막 흔드는 것처럼 대통령이 퇴임 후 하고 싶은 일 여러 가지 그다음 또 뭐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논의의 장이 안 열리고 그 퇴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도록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양쪽에서 좀 좁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 중에는 뭐 지미 카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계 평화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자기가 퇴임 후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퇴임하신 대통령들은 다들 불행한 역사를 가져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우리 국가적인 자산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정쟁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러한 큰 흐름에서 이 사저 논란도 굉장히 소모적으로 지금 계속 논쟁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미 카터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깊게 생각하셨네요. 지금 계속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댓글에서 이렇게 계속 소모적인 지금 이렇게 막 댓글과 현수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풀리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제가 정리할 정도로 아직 그 고민이 깊은 건 아닌데 일단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저라는 거는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머무는 공간이 있는 곳에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인 봉화마을로 갔을 때는 봉화마을에 대한 뭔가 계획과 자기가 앞으로 퇴임 후에 갈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뭐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 뭐 현실 정치하고는 좀 담을 쌓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4년간, 5년간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아니면 또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위기 관리를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처럼 잊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구상, 물론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니 나가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돼서 이 어떤 국가적인 자산인 퇴임 대통령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뭐 기사부터 그 AS라고 하죠 보통 그 기사 후에 그런 이런 또 풀이까지 뭐 정말 수고 많으셨다 뭐 이런 말씀 후배로서 드리고 덕분에 이제 현재 상황 그 지금 그 마을들의 상황과 그 또 보도에서는 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다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맞다 그 사오기 이제 이현희 기자가 아니라 사오기라고 부를게요. 다음 주 세계동네 한 바퀴 한 주 쉰다고 하셨죠? 저희 휴가를 내서 예. 다 들으셨죠? 네,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까지 청취자보다 휴가가 중요한 이현희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유력 정치인이나 뭐 정치인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뭐 유명하신 분들 지역에 있는 거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뭐 사실 지역 국회의원이면서 이렇게 거주지가 서울에 있는 이런 맞죠. 사람들이 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예. 조재영 부장이 칼럼 갖고도 한겨레 신문에도 네. 얼마 전에 어젠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제가. 예. 표절 아닙니까? 어쨌든 그 서울에서 살고 있더라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좀 정리하고 지역의 어떤 지역을 좀 터전으로 삼는 게 저는 좀 기본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사실.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이제 고향으로 오는 것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뭐 네, 이런 말씀. 저는 뭐 긍정적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좀 개인적으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 그만두면 서울에서 살면 되지 하는 사람하고 내가 일이 끝나고 나면 지역으로 돌아가서 뭐 살아야지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자연스럽게 지역을 더 생각할까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예 저는 지역에 도움되는 게 뭔가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왜 그렇느냐 뭐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는 누구나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예전에 보면 뭐 저 사제가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또 대통령 뭐 끝나고 나서도 뭐 이 정치적 입김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또 다른 정치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인사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뭐 지역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네. 그냥 뭐 그런 점에서는 참 또 좋게 보이는데 네. 근데 뭐 소통하지 않는다고 막 네. 펼침막 걸고 뭐 반대하고 네. 그것도 저마다 견해가 다르고 좀 네. 뭐라고 할게 좀 이게 좀 매끄럽지 예.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예.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술자리에서 뭐 예사로 하는 말 뭐 그렇죠. 이런 거 같으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 저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또 막상 이제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예. 그렇죠. 네. 그걸 또 함부로 또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점에서 이현희 기자가 네. 약간 좀 현학적이어서 재수 없는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나름 어쨌든 거리를 두고 이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넓게 네네. 들여다 보려고 했다라는 점은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예. 예. 네. 뭐 이게 좋게 생각하면 뭐 대통령 사저 문제에 주민이 의견을 개입할 정도로 네. 우리 사회가 민주화했다. 뭐 그건 네. 확실한 그렇죠. 것 같네요. 예. 네. 그만큼 자기 의견을 많이 내세울 수 있는 그렇죠. 뭐, 저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거 참 예. 좋습니다. 뭐 네. 긍정적인 면으로 그런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